이번 시간에 사회 집단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과 관련해서는 수능에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뭐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회 집단에 어떤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볼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사회 집단이 뭔지 알아야겠죠? 사회 집단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여 있다고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세요. 자, 둘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명부터는 집단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 조건은 구성원들이 비교적 상호작용한다. 지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그냥 뭐라고 그냥 네 아무튼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구성원들이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소속감이 없으면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사회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전주에 사는데 전북현대가 축구를 참 잘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동국이라는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그 전주현대 전북현대 축구를 보러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튼튼히 손을 잡고 축구 경기를 보러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축구 경기장에 모여서 열심히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들. 그 사람들은 사회 집단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 집단일까요? 사회 집단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회 집단을 볼 수 없어요. 왜냐? 둘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거 맞아. 하지만 지속해서 상호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전북 현대 응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전부 동질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냥 그 경기하는 날 그 시간에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죠. 그건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그 축구 경기장 가면 그 뭐라고 그러죠? 응원단? 응원단이 있고 그 있잖아요. 그 스포츠 경기의 팬클럽 뭐라고 하죠? 그 FC 뭐 아무튼 응원단이나 팬클럽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이동국 선수 팬클럽이 축구 경기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 집단이에요? 사회 집단이죠. 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모이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집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집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을까? 내용이 중요해요. 이 부분.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1차 집단, 2차 집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과 친밀도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따라 나누냐? 결합의지에 따라 나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직. 그냥 한번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내집단과 외집단. 내집단과 외집단은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얀 화면을 펴놓고 설명을 할게요. 하얀 화면 나와라. 자, 여기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한다고? 첫 글자를 떼서 암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글자 떼서 자 백지에 나와야 되는데 쿨 접 일리 그 다음에 퇴결 공이 그 다음에 썸소네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 멜로디를 넣으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쿨저빌리 퇴결공이 썸소네웨요 쿨저빌리 퇴결공이 썸소네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풀이를 해볼게요. 제가 자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을 가지고 집단을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1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 어떠하냐면 굉장히 친밀해요. 친밀한 관계. 사람들끼리 친밀하게 접촉하는 거야. 뭐가 연상돼요? 대표적으로? 가족이죠, 뭐, 가족. 가족.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친하잖아요. 또래 집단. 주로 어릴 때 그 원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뭔가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챙겨주는, 서로 따뜻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집단이 1차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친밀한 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1차 집단. 반면에 2차 집단은 그거에 반대야. 친밀하기보다는 교과서에 그런 말을 써요. 몰인격적이래. 제가 몰자가 무슨 몰자라고 했죠?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없어. 별로 없고 친밀감이 별로 없어. 친밀감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접촉 방식은 뭐냐면 굉장히 사무적이고 도구적이고 형식적이야. 인간관계가 사무적이고 형식적이다란 말 무슨 말인지 감이 가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야. 별로 안 친해. 친해질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는 뭔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사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2차 집단이 된다. 예시를 들면 어떤 예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직장이죠, 직장. 회사. 또는 뭐 정치적으로는 정당. 정당도 도구적이고 형식적인 접촉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2차 집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여러분에게는 1차 집단적 성격이 강할 거야. 여러분 친구끼리 친밀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학교가 저에게는 직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학교는 2차 집단이에요. 2차 집단.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함부로 말 놓고 막 반말 쓰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물론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기도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뉜다 라는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 테니스 치는 그 테니스 같죠? 테니스라는 사회학자가 결합의지의 유무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집단을 구분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결합의지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공동사회, 특히 이익사회의 이익이라는 단어 때문에
수능에서 자꾸 틀려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익사회라고 하니까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 테니스가 말하는 결합의지라는 건 뭐냐면 그 집단이 최초에 결합했을 때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공동사회라는 거는요. 뭐 좀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계속 써볼게요. 공동사회는 본질적 결합의지라고요. 본질적 결합의지. 본질적 결합의지.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지만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질적 결합의지라는 건 뭔 뜻이냐면 결합의지가 그 집단의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거야. 이익사회랑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이익사회는 본질적 결합의지가 아니라 선택적 결합의지야. 선택적 결합의지. 그거는 뭐냐면 그 집단을 처음에 결합할 때 사람들이 선택한 거야.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공동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사회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원래 있었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결합의지가 그 집단의 결합의지가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그 집단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성되어 있었던 곳에 집단 구성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생각해봐요. 가족. 내가 내 가족 선택했어요?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야. 결합의지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거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선택적 결합의지, 학교 생각해보세요. 학교는 처음에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리고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선택해서 그 학교라는 집단에 포함되게 된 거죠. 이익사회죠, 이익사회.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눴다는 이게 이 두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익사회, 이익이란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익사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선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 이익사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썸소내외는 쉬워요. 썸노라는 사회학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었어요. 내집단은 내가 들어있으면 내집단이고요. 내가 속해 있으면. 외집단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집단은 외집단이야. 내가 들어있지 않은 집단.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을 1차 집단, 2차 집단, 결합, 공동사회, 이익사회, 내집단, 외집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준거집단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준거집단은 여기 준거집단의 개념을 개인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집단이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내가 속하고 싶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단이 준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 내가 뭔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단이 준거 집단이고 계속 이미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속해 있지 않은데 속해 있어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있고 싶어서 속해 있는 집단이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내가 별로 속하고 싶지 않은데 속해 있는 집단이라면 불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집단이 곧 준거 집단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의 준거 집단이 나의 내 집단이 되기 전이라면 그 준거 집단이 나의 내 집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중고 집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집단의 유형과 다양한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